읽어볼게요. 제가 자소서가 문제인데요. 제가 졸업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경력도 없고 장단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1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으시고 경력이 없으시고 장단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지금 제일 고민은 성격의 장단점 어떻게 써야 될지 지금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성격의 장단점에서 조금 주의할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격의 장점, 성격의 단점을 이제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물어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좀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기존에 있는 그런 직원분들과 잘 어울리면서 회사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가늠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격의 장점, 소재 역시도 뭔가 혼자서 되게 고군분투한 경험보다는 어떤 조직 생활 혹은 꼭 회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르바이트도 괜찮고 뭐 동아리도 괜찮고 어떤 팀 프로젝트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어떤 조직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장점, 예를 들어서 뭐 제 장점은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을 많이 듣는다. 예를 들어서 되게 매사에 좀 적극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남들이 좀 싫어하는 것도 먼저 나서가지고 솔선수범해서 처리하고 사람들에게 좀 신뢰를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주셔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성격의 장단점은 어떤 조직 생활할 때 나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혹은 제가 조직 생활할 때 이런 제 단점 때문에 실수나 어떤 문제가 생겼지만 이후에는 이런 어떤 실수나 문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단점 극복 노력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대답이 되셨을까요? 혹시나 그 피드백 받으시고 좀 고민이 해결 안 된 게 있으시면 또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다음 질문은 경찰 면접 준비 중인데 이번에 발표 면접이라는 게 생겼는데 어떤 걸 중점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발표 면접, 아마 PT 면접이랑 이제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경찰 면접이라면 사실 경찰 면접 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PT 주제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제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챗GPT를 제가 컨설팅할 때도 많이 쓰는데, 경찰,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 직무로 면접 본다라고 했을 때, 경찰 직무로 이제 발표 면접 예정인데, 어떤 주제 나올지, 과거 데이터나 혹은 이제 예상되는 그런 주제들을 좀 선별해줘, 리스트업 해줘, 이런 식으로 챗GPT에 명령어를 내리시면은 좀 최근에 어떤 사회 이슈나 어떤 경찰 면접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PT 주제들을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보통은 이제 어떤 문제 상황을 주어주고 그 문제를 이제 본인이라면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이런 이제 식의 질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발표 면접 시간이 안내 메일에 이제 적혀 있긴 하겠지만 보통 한 5분 혹은 10분 정도로 이제 주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발표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이제 발표 면접이 있기 이제 일주일 전부터 하루에 그래도 한 1시간 정도는 투자하셔가지고 말씀을 이제 계속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일반 면접과 달리 발표는 혼자서 5분, 10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난이도가 있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표를 좀 내가 이 발표 구조에 좀 익숙해지는 거.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이라고 하면은 보통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런 문제 상황이다라는 그런 문제 인지를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에 대한 그런 해결 방안을 두 번째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결 방안을 도입을 했을 때 기대되는 그런 기대 효과, 그런 효과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발표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해결 방안을 했을 때 예상되는 그런 리스크나 이런 리스크가 생겼을 때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보통 발표 면접은 그렇게 문제를 주어지고 이 문제를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이제 면접관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PT나 발표 면접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자신감이에요. 보통 이제 면접관들의 집중력이 1분 이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PT 면접 볼 때도 이렇게 딴짓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그런 면접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면접관들조차도 내가 좀 사로잡을 수 있도록 좀 더
목소리 크기도 평소보다 좀 높여주시고 목소리 톤도 좀 더 어필이 되는 그런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PT 면접은 일반 면접보다 좀 더 그런 자신감, 그런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좀 더 비중이 좀 더 커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차소윤님, 1차 면접에서 매번 탈락하는데 이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네.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보통 직무 면접 혹은 뭐 실무지 면접이라고 하는데 실무지 면접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비중이 제일 높게 나오는 게 이제 직무 관련 면접인 질문이죠. 그래서 직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하시려면 첫 번째는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필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소연님께서 직무를 잘 몰라서 계속 떨어진다라는 느낌보다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조금 여쭤보고 싶긴 한데 이제 어, 면접 준비를 계속 스크립트로 준비하셨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면접관분들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걸 조금 되돌아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준비할 때 4단계를 하거든요. 이 4단계라 함은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회사 공부,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리고 직무 공부,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경험 정리,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답변하는 연습, 감각 높이는 연습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 이제 회사 공부, 직무 공부하는 부분은 제가 어제 그 릴스로 이제 정리를 해서 좀 올렸거든요. 그 챗GPT 요즘 이용하시면 회사 공부나 직무 공부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어가지고 회사 공부, 직무 공부는 그렇게 좀 GPT 도움을 좀 받으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 정리 같은 경우는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면접에서 활용할 그런 직무 관련 경험이든 그리고 어떤 조직 생활에서의 인성적인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든 그런 경험들을 정리를 잘 해두시면 결국에 면접에서 상황 노력 결과 이 세 가지 요소로 면접관들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좀 어필할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탈락을 많이 반복을 하셨다면은 내가 어떤 경험을 이야기할 때 좀 면접관 입장에서 이해가 되기 쉽게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 경험이라는 게 이 경험 정리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경험이 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좀 기억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경험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 정리를 잘 하면 과거에 좀 시간이 오래돼서 희미해졌던 경험도 조금 더 선명해져서 면접관들에게 어필할 때 좀 구체적으로 전달이 돼요. 실제로 컨설팅 하면서 합격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도움이 됐다고 했던 게 경험 정리이거든요. 그래서 경험 정리 양식은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경험 정리를 꼭 해보시고 면접을 보시는 것도 좀 권해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회사 공부, 직무 공부, 경험 정리가 다 끝나셨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하시는 연습. 제가 그 체크리스트 가끔 이제 스토리에 공유를 드리는데 꼭 녹음을 하시는 게 좋아요. 녹음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면접 준비 시간을 굉장히 좀 차이 나게 가져가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신 답변을 녹음을 하시고 제가 공유 드렸던 그런 체크리스트도 프로필 링크 가서 전자책 무료 나눔 거기 클릭하시면은 경험 정리나 체크리스트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거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운 받아주시면 좀 더 편하게 보일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녹음하신 내용이랑 프로블럼 솔루션 이렇게 있어요. 체크리스트에. 그래서 좀 프로블럼 같은 경우는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뭐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은지 경험이 추상적인지 뭔가 언어 습관, 불필요한 언어 습관들이 있지 않은지 이런 프로블럼들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연습과 녹음을 해보고 녹음한 내용이랑 체크리스트랑 대조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주시면 훨씬 더 그 답변 감각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고 답변을 좀 어떻게 해야 면접관들에게 좀 어필이 될 수 있게끔 얘기를 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 방식을 한번 바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안녕하세요. 면접인공주님. 제가 모 연구원 행정직무에 붙었는데 기관 자체가 제가 전공한 분야와 전혀 연관성은 없는데 어떻게 연관을 지어야 할까요? 이렇게 써 있네요. 음, 음, 어,
일단은 지금 질문해 주신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겪는 부분인데, 내가 전공했던 분야가 아닌 곳에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붙었어. 그럼 면접을 보라고 하면 당연히 봐야 될 거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기업, 연구소든 어떤 기관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합격을 했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 회사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일단 자소서를 붙었는데 전공이랑 좀 안 맞는데 이거 좀 너무 걱정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럴 때는 면접관들이 질문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공이 좀 다른데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냐, 왜 이 직무로 지원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최대한 내가 전공을 선택했던 이유와 이 기관, 이 직무를 선택한 이유를 분리시켜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당시 제가 전공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런 이유로 선택을 했었고, 보통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뭐 수능 점수나 어떤 부모님의 권유나 뭐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하지만 내가 이 기관을 선택한 이유 혹은 이 직무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이런 관심이나 어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생긴 그런 흥미나 관심이 이유다, 이런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면접관에게 그렇게 분리시켜서 얘기를 해주시면 설득력이 굉장히 높아지실 겁니다. 실제로 현직자분들 조사해보면은 절반 이상이 본인의 전공이랑 다른 직무 혹은 다른 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음. 그래서 행정직무에서 조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연구원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직무의 특성상 약간은 순환근무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1년 동안은 이제 뭐 재무 쪽에서 일하다가 뭐또 1년은 또 이제 고객과 상담하는 그런 또 프론트에서 일을 하시다가 계속 이렇게 순환근무제를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거든요. 특히 공공기관일수록.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 이제 행정직을 하게 된다면은 최대한 어크루브님께서 최대한 그 여러 가지 업무들에 내가 좀 해낼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이나 자신감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시고, 과거에 내가 새롭게 맡은 분야 혹은 뭔가 내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업무를 맡았을 때, 어떤 그런 역할을 맡았을 때도 내가 이걸 잘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당시 혼자 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내 역량을 개발해서 새롭게 맡은 역할을 잘 수행했던 그런 경험들까지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직무는 만약에 좀 직무기술서가 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직무기술서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직무기술서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구나, 그럼 이런 일과 관련된 내 경험이 있으시다면 작성을 해주시고, 없으시다면 혹은 뭐 자격증 혹은 이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할 노력, 이런 부분들이라도 최대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면접에서 좀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몽님, 세 번째 최종 면접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임원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은 이제 면접 복귀를 먼저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예전에는 실무진 면접은 직무 면접이고 뭐 임원 면접은 인성 면접이야, 뭐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눴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진 게 임원 면접에도 이제 1차 면접 때 들어왔던 실무진 분들이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면접을 또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1차 면접이랑 2차 면접 둘 다 인성 직무 면접을 동시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 지지는 마시고, 근데 일단 내가 면접에서 탈락했다면 항상 이제 가지셔야 될 습관이 면접 복귀를 하시는 거예요. 면접을 보시고 나서는 본 직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탈락을 하든 합격을 하든 하셔야 되는 건데, 면접을 보고 나서 그날 딱 집에 오셔서는 어떤 질문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답변했었는지, 그리고 내가 다음에 이런 똑같은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 블로그에 아마 그 면접 복귀하는 방법이랑 그 블로그가 아니라 면접 복귀 양식을 제가 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블로그는 그 전자책 링크 클릭하시면은 거기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고, 아마 제 최근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복귀하는 방법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복귀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아까 제가 4단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 공부, 직무 공부, 그리고 경험 정리, 말하는 연습 요 4가지가 잘 되어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볼 때 여성이 숏컷이면 안 좋게 본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머리 길게 길러서 똥머리하고 가는 게 좋나요? 요거는 사실 모든 기업에 통용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숏컷이라고 해서 떨어지고 머리가 길다고 해서 합격시키는 회사는 사실 뭔가 수준이 높은 회사라고 느껴지지는 일단 않고요. 그래서 면접 볼 때 뭔가 내가 숏컷이라고 해서 이게 면접 때 디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일단 그 기업들의 어떤 질문이나 기업들의 어떤 수준도 지원자들이 판단을 하시고 입사를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좀 무례하거나 혹은 이렇게 뭔가 머리 스타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그런 기업은 사실 좋은 회사일 확률이 좀 적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구자반님 면접 볼 때 공백기 동안 뭐 했냐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한 건 자격증 공부밖에 없고 제가 병원과 관련된 과를 나가서 그래서 자격증을 불합격해서 다시 시험을 봐서 그런 거인데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한 거라고는 병원이랑 관련이 없는 알바랑 자격증 공부밖에 없어서 병원 입장에서는 왜 학기 중에 안 딴 거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요. 근데 일단은 자격증을 이제 불합격을 해서 다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었고, 그 다음 이제 해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공부하면서도 이제 짬 나는 대로 이제 그 이외에 내가 이런 자격증을 따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신 거는 오히려 되게 성실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험을 한 번에 붙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인생이라는 게 사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사정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불합격을 하셨던 그래서 그때 내가 불합격을 했던 이유는 이런 이유고 이후에 나는 다시 재도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고 있고 그와 함께 또 용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사회생활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와 또 자격증 공부하면서 이런 역량도 키워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공백기 질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공격받는다라고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면접관들이 그냥 보통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 공백기 때 뭐 하셨을까?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보통 이제 공백기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되면은 이제 공백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공백기 질문 나왔을 때 내가 마치 뭔가 죄 지은 것처럼 뭔가 변명하듯이 얘기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이때 동안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생활을 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약간 치명적일 수 있고요. 아르바이트든 자격증이든 뭐 직무 관련 교육이든 이렇게 시험 준비하셨던 거라도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이 정도로만 면접관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으시면 좋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김비영님 소방공무원 준비생인데 협력 경험에 관해서 꼭 조직 내에서 협력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마 이 조직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회사와 같은 그런 딱 그 체계가 갖추어진 곳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협업이라는 거는 저는 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협업은 개인보다 좀 팀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좀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협업 능력이 갖추어진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협업 경험을 얘기하실 때는 뭐 동아리든 뭐 아르바이트든 뭔가 이제 다른 어떤 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한 2명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제 협업을 할 때 대신 중요한 거 뭔가 내 역할을 잘했고 역할 분담 잘해서 그 성과 냈어요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그 사람들과 협업을 할 때 나는 내가 맡은 거를 이렇게 잘 해냈고 이후에 뭔가 다른 팀원들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혹은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다른 팀원들을 좀 서포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내 개인의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팀원들 전체를 생각해서 내가 일을 하는 사람 혹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경험이 있는데 결과가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죠? 성과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면접에서 경험 얘기할 때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노력을 하신 결과가 어떤 거였는지.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면접관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요 두 번째, 요 노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궁금해하는 거를 체크하는 자리가 면접 자리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라는 거는 상황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고 요 노력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이게 엄청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노력한 내용 어떻게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건 좀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성과 같은 경우, 결과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꼭 수치화 시켜서 되게 거창한 성과가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칭찬, 뭐 학점, 뭐 이걸 통해서 배운 점, 느낀 점, 깨달은 점, 이런 식으로 결과 같은 거는 그렇게 특히 신입 면접에서는 면접관들이 그런 신입사원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자체가 어떤 뭐 경력직처럼 뭔가 입사해서 바로 이렇게 일을 잘 해주겠지 이런 것보다는 좀더 우리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제 이 사람을 좀 교육을 시키고 육성을 시키고 성장을 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데 그 교육의 대상이 뭔가 내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고 하면은 이게 좀 잘난 척하는 걸로 보일 수 있어요. 어차피 다 처음부터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험 얘기하실 때 성과가 조금 약하다 혹은 성과가 좀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상황이랑 노력 결과 중에 이 노력 부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준님께서 취업 준비 기간이 1년이 넘어가는데 1차 면접의 벽을 못 넘고 있습니다. 컨설팅 받을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1차 면접의 벽을 못 넘고 있는 이유를 이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컨설팅 하면서 좀 많이 느끼는 게 생각보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말을 잘하면 면접을 잘 본 거 아닌가? 말을 안 절고 실수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만 하면은 좋은 답변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답변을 좀 들어보면 공통점이 말씀은 잘 하세요. 말 안 틀리고 안 절고 끝까지 잘 깔끔하게 전달을 하시는데 이 내용이 면접관들이 듣고 싶은 말을 안 했던 분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여러분이 어떤 지원하신 직무와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의 의도가 항상 있거든요. 면접에서는 이 질문에서 듣고 싶은 말, 이걸 이제 질문의 의도라고 하는데 그 의도를 이제 보고 그 의도에 맞게끔 얘기를 해주길 원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방금 같은 질문에서도 이 다른 부서에 배치가 됐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런 질문도 사실 다른 부서에 좀 배치가 돼도 잘 적응해주고 뭔가 모르는 게 있더라도 다 잘 좀 그 역량을 개발해서 우리 회사에 좀 도움이 되줬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이제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인지를 안 하고 저는 이 직무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직무에 꼭 수행을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줌으로써 면접관의 어떤 질문 의도와 좀 다른 그런 답변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는 면접 질문을 이제 듣고 나서는 바로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이 질문에서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이 뭐지? 듣고 싶은 말이 뭔지를 잠깐 고민해 보시고 그거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듣고 싶은 말 그런 질문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해주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에 맞는 답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의도에 부합하는 그런 경험의 소재를 잘 선택하는 거. 그래서 경험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A, B, C, D 경험이 있는데 어떤 질문에는 A 경험이 정답일 수도 있고 어떤 질문에는 또 B라는 경험이 정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험을 이제 잘 선택하는 거.
내가 면접에서 경험을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그 답변의 신뢰도와 어떤 설득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신뢰도와 설득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경험을 선택을 할 건가, 그 면접관이 듣고 싶은 경험의 소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고민하시고 그걸 선택을 잘 해주는 그런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WSJ님, 경험이 직무와 큰 틀에서는 포함이 되지만 세부 분야가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은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했는데 자소서와 면접에 어떻게 포함시켜야 할까요? 자소서에는 필살기 경험을 어필해야 하니 단순 독학한 것을 적기에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음, 음, 아, 일단은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직무에 포함이 되지만 세부 분야가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은 강의를. 약간 지금 뭔가 정보가 살짝 불충분하긴 한데 말씀해주신 내용 바탕으로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경험이 직무와 큰 틀에서는 포함이 되지만 일단은 어쨌든 그 경험이랑 직무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걸로는 보여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험이다라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조금 세부적으로 좀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직무와 관련돼서 이런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나는 이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지식을 얻고 싶고 내 역량을 더 개발하고 싶고 이런 니즈가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했고 내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소서나 면접에서 본인이 어떤 자기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거나 직무와 관련된 경험 혹은 직무와 관련된 역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런 경험이 있고 이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좀 더 배우고 싶고 좀 더 역량을 키우고 싶은 부분, 이런 A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거나 자소서에 작성을 해 주시면은 좋은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필살기 경험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데 요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게 필살기 경험이라는 게 이 경험은 그냥 무조건 좋은 경험이라서 언제 어떤 질문에서도 답변해도 되게 매력적인 답변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 B, C, D 경험이 있으면 어떤 질문에는 A가 더 정답일 때도 있고 어떤 질문에는 B가 더 정답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냐에 따라서 그 경험이 필살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라서 단정을 짓는 게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필살기 경험이냐는 미리 정하시기보다는 이 질문에는 어떤 경험이 필살기가 될까를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자몽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이틀 뒤에 면접인데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카드 뉴스로 면접 준비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적어 놓은 게 최근에 올린 게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다 정리가 더 잘 되어 있긴 한데 일단은 이틀 뒤든 뭐 일주일 뒤든 열흘 뒤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가 잘 되어 있는지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네 가지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사 공부와 직무 공부, 그리고 경험 정리, 말하는 연습.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 경험 정리도 되셨고 회사 공부도 되셨고 직무 공부도 되셨다면은 요 마지막 단계 남은 시간은 무조건 말씀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면접은 어떤 자리인가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면접관과 말로써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자리죠. 근데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암기만 하고 가시면 입이 안 풀려요.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좀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면접을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되게 좀 어버버하고 이렇게 절고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면접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입이 풀려가지고 이제 좀 내가 말이 잘 나온다 하는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근데 이제 진짜 실제로 왜 그러냐면 이게 운동이랑 말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이게 감각이라서 꾸준하게 하면은 이게 내가 막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말이 잘 나오고 운동도 마찬가지. 내가 꾸준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그 운동을 내가 잘하려고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감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이 이틀이시라면 최대한 말씀하시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하신 내용들은 반드시 녹음하시고 제가 공유드렸던 체크리스트 보시면서 좀 더 디벨롭 할 수 있는 부분, 좀 프로블럼과 솔루션을 나누셔가지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개선해 가시면서 한 질문당 한 3-4번씩 반복 녹음하시는 거. 그리고 예상 질문 뽑는 방법은 제가 어제 릴스에도 올려드렸는데 챗GPT를 사용하셔도 되고, 전통적인 방법은 이제 자플래닛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회사 검색하셔서 그 직무 필터 끼우신 다음에 이 직무 면접에서 나왔던 그런 질문들 확인하시고 그 질문으로 답변을 좀 많이 말씀해 보시고 녹음하시고 체크리스트로 수정 보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잠시만요. 물 한 잔만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준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면접장에서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의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이 사실 맞아요. 이게 면접 경험이 많이 없다 보면은 질문 의도를 파악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이제 제 인스타그램에 엄청 많이 릴스로 올려드리고 조회수가 막 500만, 300만 됐던 게, 그 면접관의 어떤 질문에 하면 안 되는 답변, 그리고 면접관이 듣고 싶은 답변, 이렇게 컨텐츠를 제가 한 100몇 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올린 이유가, 취업 준비를 처음 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면접 질문이 실제로 면접관이 원하는 그런 답변이 무엇인지, 굉장히 질문만 듣고는 그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해소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질문들을 보여드리고,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의도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질문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각각의 질문들을 한번 이렇게 스크롤 하시면서, 제 인스타그램 피드를 스크롤 하시면서 이런 질문은 대체 의도가 뭐지? 하시면 이제 그 캡션에 제가 의도랑 이제 듣고 싶은 말 이런 걸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 파악은 딱 그 취업 준비생 또 처음 시기에 하시는 게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제 컨텐츠 조금 활용해 보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스크립트 암기식으로 연습을 하지 않는데도 막상 면접에 가면 대화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일단은 스크립트를 암기하지 않는 대신에 말씀하시는 연습, 그리고 경험 정리, 회사 공부, 직무 공부를 잘 하셨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한다는 느낌을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으셔야 되고, 여유는 자신감에서 오거든요. 근데 이 자신감이나 여유는 어디서 오냐면 연습량에서 와요. 내가 얼마나 평소에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고, 그 답변들을 들으면서, 녹음한 걸 내용들을 들으면서 첫 번째 녹음했던 거, 두 번째 녹음했던 거, 세 번째 녹음했던 거,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내 답변들을 보시면서 내 답변이 점점 괜찮아지는구나. 이 체크리스트의 프로블럼과 솔루션을 통해서 많이 디벨롭 됐고, 더 이상 체크리스트의 프로블럼에 체크되는 게 없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좀 디벨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연습을 이제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좀 여유나 자신감이 생기셔가지고 면접관들이랑 소통을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어떤 예상 못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잠깐 생각할 시간 좀 갖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한 2, 3초 혹은 5초 정도, 혹은 10초까지도 괜찮아요. 그런 시간을 갖고 답변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은 면접관들도 되게 답변이 괜찮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여유가 없고 뭔가 내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말하는 연습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상 못한 질문을 받으면은 머리가 그냥 하얘지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횡설수설하거나 면접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굉장히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여유나 자신감이 필요한데, 이 여유나 자신감은 그냥 오케이, 내 자신감 있게 해야지 한다고 생기는 것보다는 평소에 내가 연습량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내가 어떤 질문, 새로운 질문들에 계속 도전해 보시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단어나 문장을 조합해서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했을 때 그런 자신감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딱 그 정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특히 또 이제 경험 정리, 면접에서는 경험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 노력, 결과 어떻게 이제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 3가지 요소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좋은 경험들을 면접에서 많이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손예진님, 자소서 성장 과정 항목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적어야 할지 어렵습니다. 직무의 성장 과정인지 저희 가치관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 적는 건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거를, 성장 과정을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소서든 면접이든 저는 항상 뭔가 정답을 좀, 내리진 않는데, 제가 좀 권장해드리는 그런 성장 과정에 대한 답변 방향성은 저는 뭔가 너무 유년기, 뭔가 유치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너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성인이 됐을 때 20살 이후부터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했고 대학교 생활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나는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이런 가치관 때문에 이런 도전도 해봤고 이렇게 도전을 해보면서 나는 이런 직무 혹은 이런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갖게 되었고 또 인턴이나 뭔가 어떤 새로운 도전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또 경험들을 쌓고 역량들을 쌓아왔다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20살 이후의 삶을 좀 이렇게 이 회사 면접까지 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신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걸 저는 좀 권해드리긴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지훈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어떤 경험을 해당 질문 문항에 넣어야 하는지 질문에 맞는 소재를 배정하는 게 어려운데 꿀팁이 있을까요? 아, 음, 네네. 자기소개 작성할 때 경험을 해당 질문에 넣는지 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첫 번째로는 회사 지원 동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무상 강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격의 장단점, 네 번째는 입사 후 포부. 이 네 가지가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를 첫 번째로 먼저 같이 보면은 회사 지원 동기는 자소서에서 이제 듣고 싶은 내용이 뭔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 회사를 왜 선택했는가, 우리 회사를에 대한 어떤 관심도나 이해도나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는 애정이나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 작성하실 때 어떤 경험이 나와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 회사와 뭔가 밀접한 경험이 있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회사 지원 동기에서는 경험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강점과 경쟁력을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회사에서 나는 이런 직무 담당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제가 입사하게 된다면 이 직무 전문가로 성장하여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직무에 대해서 내가 잘 수행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을 간략하게 어필하는 정도로 회사 지원 동기에는 경험이 들어가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드물게 이제 내가 이 회사 뭐 인턴을 해봤거나 혹은 이 회사 협력사에서 일을 해봤거나 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서포터즈나 공모전에 참가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직접적인 그 회사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그 회사 경험을 얘기를 해주셔도 좋아요. 뭔가 뻔하지 않은 회사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와 내 어떤 경험이 접점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답변 방향성을 잡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직무상강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직무 관련 경험이 나와 주셔야 될 거고 성격의 장단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성격 장점, 단점 이런 부분은 조직 생활 경험이 같이 나와주시는 게 좋아요. 뭔가 내가 혼자서 예를 들어서 뭐 학점 내가 4.5점 받는 거를 이제 목표를 잡아가지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4.5점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되게 추진력이 강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격의 장단점에서 그 면접관 그런 인사 담당자들이 듣고 싶고 읽고 싶은 소재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어떤 조직 생활을 할 때 본인은 어떤 성격적인 장점이 있는지 그런 장점이 우리 회사에 입사했을 때 어떻게 그런 대인관계나 어떤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휘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싶은 게 그 성격 장단점 소재거든요. 그래서 그 성격의 장단점은 어떤 혼자나 어떤 가족이나 친구와의 사례보다는 이왕이면은 어떤 조직 생활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뭐 동아리도 괜찮고 아르바이트도 괜찮고 뭐 그냥 팀 프로젝트 공모전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좀 맞게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사 후 목표,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는 시점이 이제 미래 시점이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성장하겠다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라서 경험을 꼭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간혹 이제 내가 앞으로 이런 직무 담당자로서 이런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근거로서 내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전 회사 혹은 뭐 이전에 받았던 그런 직무 관련 교육, 자격증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역량을 키워봤기 때문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간략하게 경험을 얘기해야 되는 질문이 또 있고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경험을 또 해주셔야 하는 그런 질문이 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거 생기실 때까지 제가 또 중요한 부분, 요즘 많이들 좀 체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나요? 이렇게 이제 네, 하연님, 네, 맞아요. 라이브 제가 이거 녹화를 떠가지고 유튜브에 아마 올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제가 링크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아니면 유튜브 구독을 해놓으시면은 바로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 한 번도 그 유튜브 라이브를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그 잘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해서 그 단톡방에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또 있네요. 혹시 자소서 챗GPT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베껴 쓴다기보다는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이거 제가 그 2달 전에 자소서 챗GPT로 쓰시는 분들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 컨텐츠 올린 게 있었는데 자소서를 챗GPT로 쓰시면은 이게 그 챗GPT 특유의 어투가 있어요. 저는 이제 자소서 첨삭도 많이 하고 컨설팅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딱 눈에 보이거든요. 이제 혹시 이거 챗GPT로 쓰셨어요? 하면은 거의 10중 8구는 네, 챗GPT로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챗GPT가 좀 위험하구나. 자소서를 지금 이렇게 챗GPT가 써주는 대로 쓰고 제출을 하게 되면 위험하다라는 거를 좀 많이 제가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근데 왜 위험한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챗GPT를 쓰면은 일단은 챗GPT는 여러분이 뭘 했는지를 여러분이 그 입력하신 그 명령어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챗GPT가 써주는 그 문장 구조가 뭐 틀린 건 없어요. 되게 그냥 완전한 어떤 그 문법 구조를 이렇게 작성을 해줘서 되게 딱 봤을 때 가독성 좋고 되게 깔끔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알맹이가 없어요. 이 알맹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어떤 경험에서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노력했고 어떤 부분이 문제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어떤 툴 사용했고 어떻게 소통했고 뭔가 이런 디테일한 내용, 뭔가 살아있는 내용들이 알맹이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알맹이가 이제 없이 그냥 껍데기만 화려한 그런 답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소서를 썼을 때 챗GPT를 통해서 뭔가 가독성을 높이고 싶다? 그걸 그리고 참고하겠다? 저는 이거는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인사 담당자들이 읽었을 때 이 내용에서 내가 보이는지를 봐야 돼요. 그 지원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원자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극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냥 문장만 화려했을 때는 이 사람이 실제로 뭐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챗GPT를 쓰시더라도 항상 내가 보통 경험이죠. 자기소개서에 쓰는 내용은 여러분들의 이제 경험을 쓰시는 건데 항상 세 가지가 빠지지 않게끔 상황, 노력, 결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황, 결과보다는 이 노력이 최대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소서 쓰실 때 다양한 경험을 했다. 많은 걸 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뭉뚱그리고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한 표현보다는 많은 것, 다양한 것, 거기에 포함되는 디테일한 요소들을 그냥 다 얘기를 해버리세요. 아까도 이제 제가 자소서 컨설팅 하면서 이런 피드백을 드렸었는데 그분이 생산 그 기술팀에 있으셨던 분인데
어떤 제품을 이제 중동 쪽에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셨나 봐요. 근데 중동의 특성상 그 언어를 쓰는 그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4개 국어로 그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제품에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면접관 입장에서 혹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중동이 4개 국어를 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를 수 있잖아요. 알 수도 있지만 모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쓸 때 그런 그 중동의 상황, 언어를 어떤 언어 4개를 쓰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읽는 사람이 이해가 되고 가독성이 높아진다라고 피드백을 드렸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소서 쓰실 때 중요한 거는 가독성 높이려면 첫 번째는 제출하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읽어보시는 거 되게 좋아요. 소리 내서 읽었을 때 문장 호흡이 너무 길어. 혹은 뭔가 잘 안 읽히고 말로 했을 때 좀 어색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가독성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내가 문장을 좀 간결하게 바꾸거나 좀 더 면접관 입장 혹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읽거나 읽었을 때 훨씬 더 좀 이해하기 쉽게 거의 이제 비전공자가 봐도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이렇게 작성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자소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든 면접이든 답변과 어떤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은 항상 첫 번째는 첫 단추가 이해가 잘 되는가. 들었을 때 혹은 읽었을 때 쏙쏙쏙쏙 쉽게 쉽게 읽히고 이해가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소서 쓸 때 내용이 너무 길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핵심만 써야 하는 걸까요? 자소서 문항의 그 제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00자, 뭐 800자, 1000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문항 수의 제한이 있는데 뭐 1000자 같은 경우는 조금 뭐 구체적으로 되게 장황하게 쓰셔도 괜찮을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500자다, 뭐 300자다, 뭐 이렇게 너무 짧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조율을 하셔야겠죠. 근데 항상 조율을 하실 때도 어떤 상황이랑 노력에서 이게 이해가 되게끔 써주시는 거, 이해를 위해서 디테일을 살려야 되는 부분은 무조건 살리셔야 돼요. 근데 그럼 어디서 줄이냐라고 했을 때 성과, 결과, 그리고 자소서 쓸 때 이런 거 있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직무상 강점을 써라라고 했을 때 직무상 강점 경험을 한 250자 썼어요. 근데 한 50자를 이제 앞으로 내가 입사해서 이런 직무 담당자로서 어떻게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 비중을 많이 잡아먹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필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냥 직무상 강점 경험 얘기해봐라 했을 때는 그냥 경험만 얘기하셔도 충분해요. 여기서 내가 앞으로 굳이 막 세네 줄씩 할애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을 안 쓰셔도 돼요. 만약에 질문이 입사 후 목표나 입사 후 포부나 이런 미래 시점에 대한 언급이 필요한 질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쓰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담백하게 그냥 경험만 쓰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라는 거는 이 문항 수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그 경험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많았을 때는 좀 불필요하게 언급해야 되는 부분은 좀 생략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네, 또 자소서 관련이나 면접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생기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리다가 이제 말았던 부분인데, 임원 면접이랑 실무진 면접이랑 둘 다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마지막으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보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해보라고 할 때 실무진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채용 공고를 봤는데 이런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실무실만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좀 더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더 깊게 가져가려고 물어본다라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어, 임원 면접일 경우에는 특히나 임원 면접에서 임원분들만 들어오시고 실무진이 한 명도 없는 그런 면접에서는 직무 관련된 거를 물어봤을 때 임원 면접관이 좀 답변을 못 해주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임원 면접 때는 좀 질문하라고 했을 때 직무 관련해서 질문하시기보다는 신입사원으로서 앞으로 내가 잘 성장하고 싶은데 어떤 자세나 태도, 마음가짐을 항상 좀 유념하면서 다녀야 될지, 그런 임원분들에게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태도나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지훈님께서 기업 지원 동기를 작성하실 때 해당 기업에 박람회를 다녀온 소재 느낌, 너무 좋죠. 왜냐하면 회사 지원 동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질문의 의도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이해도가 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박람회를 갔다? 일단 갔다는 것 자체에서 회사에 대한 어떤 애정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좀 더 높게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회사 로열티라고 하는데 로열티 부분에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다녀왔을 때 소재 느낀 점, 좋죠. 근데 이 소재나 느낀 점이 여러분이 지원하신 그 직무와 되게 맞닿아 있으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 지원 동기에서도 회사 강점 경쟁력 얘기하실 때 그 소재가 내가 예를 들어서 마케팅 직무를 지원했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마케팅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직무에 대한 관심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실무진 면접에서는 더 그런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직무 관점에서 하고 있구나라는 게 되게 좋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느낀 점을 좀 더 그 직무와 관점에서 그 직무 시야에서 소재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람회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크로브님께서 혹시 PT 면접의 경우 사업 분석 조사도 필요할 것 같은데 기관의 사업 분석은 어떤 건 분석을 해야 할지 여쭤봐도 될까요? 가령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으로 나타날 기대효과, 위험성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하는 건가요? PT 면접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PT 면접은 종류가 이제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사전에 이제 주제를 알려주는 사전 제출형 면접, PT 면접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전에 이제 주제를 알려주지 않고, 이제 면접 당일날 이제 회사에 도착해서 주제를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지금 어크로브님께서 이제 직면하신 PT 면접이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제 회사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즉흥적으로 묻는 PT 면접의 주제가 보통 회사와 관련된 그런 이슈 혹은 문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이나 그런 인사이트를 논리적으로 설명해봐라.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얘기해봐라. 이런 구조가 보통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업 분석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직무 관련해서 이제 분석을 하시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키워서 가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를 키워주시고 회사에 대해서 이해도를 키워주시는 거 이런 부분들이 PT 면접 보실 때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답변하실 때 PT 면접은 이제 논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 해결을 얘기했을 때 실현 가능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 회사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반문이 들어오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도 이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면접관과 소통의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서 어떤 사업들 진행하고 있는지를 이제 회사 홈페이지나 구글 뉴스 그리고 제가 어제 올려드린 릴스에 있는 챗GPT 명령어를 통해서 회사 공부와 직무 공부를 같이 해주셔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이런 이슈가 있구나. 그리고 PT 면접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 유형이 산업 관련 여러분들이 그 지원하신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가 속한 산업의 이슈나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런 이슈 트렌드에서 이 트렌드 속에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어떻게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 그리고 회사 직무 관점에서 PT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PT 면접은 보통 이제 자료를 주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갔을 때 자료를 또 한 10분에서 혹은 30분 정도 숙지하고 이제 PT를 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내가 다 막 A부터 Z까지 이 회사에 대해서 막 전부를 다 알고 가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저는 좀 더 중요한 거는 PT를 발표하는 전달력. PT든 면접이든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달력, 두 번째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 분석하고 조사하시는 거는 이제 내용 측면에서의 퀄리티를 높여주려는 노력이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가 PT 면접장에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5분에서 뭐 한 10분 정도 시간을 정해두신 다음에 해당 주제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 효과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리스크 혹은 리스크를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문제 해결 방안,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발표하는 식으로 혼자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때는 녹음기를 켜두시고 녹음하신 내용을 나중에 들어보면서 계속해서 수정 보완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실전 감각을 잘 높여주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박하사탕님께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키우기 위해서 현직자와 대화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거는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현직자분들과 쉽게 이렇게 컨택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현직자 인터뷰를 제가 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유튜브나 구글이나 이제 잡코리아나 이런 구글링을 통해서 현직자 인터뷰를 요새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단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직자분들과 거의 대화해서 얻을 정도의 그런 정보들도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가끔씩 직무가 굉장히 특이한 직무, 이 회사에만 있는 직무, 혹은 되게 좀 특수한 직무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직무들은 되게 좀 무료로 이렇게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진짜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어요. 이제 코멘토 있다, 뭐 이런 그 현직자와 중개해주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아쉽지만 이게 유료인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유료지만 확실히 현직자들의 어떤 그 리뷰나 이런 그 평점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내가 또 괜찮은 현직자를 선별을 해서 소통을 하셔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으신다면 또 취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또 이렇게 부스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특수한 상황이시라면은 공부를 해주시고 뭔가 시도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 특수한 직무가 아니시라면 최대한 현직자 인터뷰, 챗GPT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그 직무 공부를 하는 또 새로운 방법이 채용 공고를 그냥 캡처를 해가지고 채용 공고에 뭐 담당 업무해서 이렇게 뭐 4-5개 정도 특징이 이렇게 써 있고 뭐 우대사항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캡처를 해서 그 복사본을 챗GPT에다가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내가 이 회사 이 직무로 면접 볼 건데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떤 업무 하게 될 것 같은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줘.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검색을 하시면은 그 채용 공고를 분석해서 그 챗GPT가 이 직무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거고 어떤 좀 디테일한 내용들, 그런 필요한 역량이나 어떤 업무 플로우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챗GPT를 활용해서 직무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챗GPT가 정말 그 면접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절약해주는 그런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자소서 같은 경우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이제 써준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했을 때 면접관이 알아챌 수도 있다. 인사 담당자가 읽었을 때 이거 GPT로 쓴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 그 딱딱한 느낌, 그 특유의 그 GPT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님께서 중고 신입입니다. 전 직장 직무와 현재 지원하려는 직무와 다른 경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근무 기간이 짧은 이유, 퇴사 사유를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잠시만 물 한 잔만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전 직장 직무와 현재 지원하려는 직무가 다른 경우, 일단은 이거 유형이 좀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 진짜 아예 연관성이 없이 다른 거랑 어느 정도 이제 뭐 영업하다가 마케팅 하듯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좀 있는 직무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연관성이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전 회사에서 이 업무를 하면서 이 직무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하는 식으로 이제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이전에 내가 회사에서 이런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무에도 빠르게 적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어필까지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만약에 완전히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직무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는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혀 다른 직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직무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관련해서 어떤 직무 교육을 듣고 있다거나 관련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라거나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직무가 다른 거에서 오는 그런 리스크,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다라거나 관련된 역량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를 면접관들의 우려, 걱정을 좀 잠재워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근무 기간이 짧은 이유, 퇴사 사유 질문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일단 근무 기간이 뭐 한 3개월 정도다, 뭐 개월 수가 굉장히 짧게 나온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미만 너무 짧은 경력은 공백기가 엄청 길어서 뭔가 했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한 게 아닌 이상 저는 굳이 이력서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쓰고 그냥 음, 공백기 때 동안 내가 했던 것들을 얘기해 주려고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애매하고 뭔가 그 공백기 동안 내가 이 경력을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시라면은 퇴사 1년 반 다니신 거예요. 1년 반이시면은 사실 너무 짧진 않거든요. 그래서 1년 반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쓰긴 하셔야 되고, 이제 퇴사 사유는 이제 얘기를 해주실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퇴사 사유, 이직 사유, 뭐 공백기 이런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면접관이 들었을 때 납득이 되고 좀 공감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퇴사를 하셨구나. 이래서 이직을 하셨구나.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전 회사에서 퇴사를 했던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 이유가 내가 이직할 회사, 지금 면접 보고 있는 그 회사에서는 해당이 안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전 회사에서 야근이 너무 많았어. 근데 내가 입사 지원할 이 회사에서도 야근이 꽤 있는 회사야 라고 하면은 면접관들이 쉽게 합격을 시킬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와 비슷한 걸로는 이제 또 인간관계, 사람관계, 내가 어떤 상사랑 되게 트러블이 있었어. 상사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줬어. 이런 식으로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또 새롭게 이직할 회사에서도 그런 인간관계적인 어떤 불안 요소들은 또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때 면접관들이 좀 우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퇴사 사유 얘기하실 때는 이전 회사에서는 이게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퇴사를 했지만 앞으로 내가 이직할 이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이렇게 면접관 입장에서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짜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경영이 악화됐다라거나 뭐 인력 감축이나 어떤 회사가 그냥 굉장히 이제 좀 힘들어져서 나온 경우는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만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지훈님께서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꼭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난 경험을 적어야 할까요? 사실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권한상 프로젝트를 혼자 기획해서 모든 부분을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프로젝트 내에서 어떤 기여를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 적으면 되는 걸까요? 큰 성과가 아니라서 작성하기 애매할 것 같아 여쭤봅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수업 초반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경험에서 특히 이제 신입 면접이시라면은 절대로 성과에 대한 너무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좀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 어떤 성과보다는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했던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인턴 경험이시라면 특히나 이제 면접관들도 다 아세요. 인턴 때 뭔가 엄청 대단한 뭔가 역할들을 회사에서 못 시켜요. 왜냐하면 인턴 분들은 이제 일단은 계약직이시기 때문에 회사에서 뭔가 중책이 되는 어떤 메인 업무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금방 퇴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인턴 근무 경험에서 뭔가 대단한 성과를 면접관들 역시도 기대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인턴 생활하면서 내가 이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경험 얘기하실 때는 이 성과보다는 노력에 더 비중을 실어가지고 경험 정리해 주시고 그 경험 바탕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느꼈는지도 괜찮고 어떤 기여를 했다라는 내용도 성과로 얘기하시면 괜찮겠죠. 그래서 네, 성과가 조금 약하다 혹은 수치화가 안 된다라고 해서 나쁜 성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경력진 분들도 마찬가지고 신입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성과에 너무 힘을 실기보다는 노력에 비중을 두어서 얘기해 주세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면접 볼 때 합격했던 면접들을 보면 되돌아보면은 노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이들 이제 면접관들의 눈빛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어떤 노력이냐면 힘들었을 때, 어떤 문제 상황 생겼을 때,
어떤 이렇게 좀 다들 힘들 거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걸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노력들을 얘기를 했을 때 면접관분들이 눈빛이 바뀌고 이제 합격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면접관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이 정도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던 정도면 우리 회사 와서도 이런 어떤 힘든 상황,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끈기 있게 노력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이나 신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면접 보시게 되면은 그런 경험들 얘기하실 때 최대한 그 노력을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정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조금 아파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서류 합격률은 나쁘지가 않아서 경험 소재가 자체는 괜찮은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면접에서 어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소서형 경험 정리만 먹고 면접 경험 경험 정리의 어떤 그 자소서 경험 정리냐 면접 경험 정리냐 이거를 차이를 굳이 두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정확하게 이제 주님께서 어느 정도 답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면접에서 어필을 잘 못한다라고 생각이 계속 드시면은 면접 준비 방법이 옳았는지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했던 얘기라서 또 하는 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면접은 일단은 복귀 그리고 떨어진 면접에서 계속해서 실패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더 그 디벨롭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그 복기본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뭐 3개가 떨어졌으면 3개 그러니까 그 질문들과 답변에서 이제 좀 미흡했던 부분들을 제3자에게 피드백을 따른 어떤 먼저 합격한 선배나 동료나 친구들에게 물어보셔도 좋아요. 아, 내가 이런 질문이 조금 애매했는데 이런 답변했는데 이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셔도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탈락을 하는데 원인을 모르겠고 답답할 때는 그렇게 주변에 먼저 취업한 선배들이나 친구들에게 조금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면접 복기본 같은 거 이제 워드 파일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료 양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 양식들로 한번 이렇게 취업하신 분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 내가 이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좀 더 좋은 방향성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셔도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잘 모르겠을 때는 먼저 취업하신 분들께 이렇게 피드백을 요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그 경험 정리 파일이랑 면접 답변 체크리스트랑 면접 복기본 요거는 제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단톡방에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보시고 복기도 한번 해보시고 좀 방향성을 잡아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네, 지훈님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훈님 인턴 지원 자소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인턴 지원 자소 작성할 때 네, 인턴 지원 자소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또 대외활동 공모전 등에 어필할 점이 얼마 없이 학교 생활만 해온 대학생이라서 일단은 자소서 인턴 지원 자소서냐 정규직 자소서냐 뭐 계약직 자소서냐 이게 그 고용 형태 고용 유형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소서에서 어필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질문을 잘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그 질문에서 원하는 그런 답변 소재를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일단은 뭔가 대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만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외 활동이나 어떤 공모전이나 뭐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뭐 아르바이트나 어떤 그래도 좀 사회 경험 이런 부분들이 또 있으시면은 그런 부분들도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따라 사실 좀 다르긴 해요. 자소서 항목이 뭐냐에 따라서. 일단 회사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사에 대한 로열티, 이 회사에 내가 정말 오고 싶은 이유, 그리고 관심이 있고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좀 이해도가 높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무적인 역량을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 직무에 대한 어떤 경험이 직접적으로 없더라도 그 관련해서 직무적으로 내가 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나 어떤 자격증 준비하고 있는 거라
꼭 취득한 거 아니어도 자격증을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되게 어필이 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노력도 얘기해 주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성격의 장단점 같은 경우는 뭐 동아리 활동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으로도 충분히 얘기를 하실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한번 경험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사 후 포부, 인턴으로서 이제 나중에 목표 이런 걸 얘기하신다면 일단은 그거는 직무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나는 인턴이지만 이 직무로서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싶고 어떤 역량들을 개발하고 싶고 어떻게 성장할 거고 그런 자기개발이나 성장 계획 같은 것들, 인턴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주어지는 역할들이 뭔가 막중하거나 책임감을 엄청 요하는 직무들은 아니겠지만 그 안에서 내가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고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얼마나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시면은 또 어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필할 거를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중요한 거는 취업 준비 기간에도 이미 뭐 나는 스펙은 내가 끝났어 이게 아니라 스펙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취업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좀 권해드리는 거는 일단 어학 점수나 이런 부분들, 뭐 필수 자격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취득을 하셔야겠지만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마지노선만 잘 넘어주시면 되고요. 이후에는 최대한 그 직무 관련된 경험들, 직무 관련된 노력들, 자격증도 되고 직무 교육도 되고 뭐 부트캠프도 되고 인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직무 관련된 노력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요즘 인사 담당자들, 요즘 기업에서 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그 기업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 직무 관련된 내용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한 경험들을 소재들을 많이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군에서의 경험은 별로 메리트가 되지 않겠죠. 저는 좀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자소서나 면접에서 군대 경험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걸 좀 권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일단 뭐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이제 공감대도 어느 정도 있고 들었을 때 좀 잘 알아듣고 뭔가 거부감도 없고 그럴 수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의 자소서를 읽는 그 인사 담당자 분께서 이제 여성분이시라면 이제 군대 경험을 딱 읽었을 때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 그 글을 읽고 싶어야 자소서도 사실 가독성도 좋고 이해도 잘 되고 계속해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건데, 군대 경험은 사실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남자분들도 군대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듯이 여성분들도 뭔가 자소서나 어떤 면접 답변에서 군대 얘기가 계속 나오면 약간 좀 루즈해하거나 좀 관심 없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뭐 대학교에서 전공 팀 프로젝트나 교양 과목 할 때도 팀 프로젝트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팀원들과 상호작용을 했던 그런 경험들은 또 좋은 경험이시니까 최대한 좀 발굴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경험 정리하실 때 좀 도움이 되는 거는 경험 정리 파일을 바로 열어서 이렇게 경험 정리해야지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그 기업에서 나왔던 면접 질문들을 먼저 한 15개 정도 리스트업을 해보시고 그 질문들을 읽어보신 다음에 이 질문엔 내가 이런 경험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게 경험이 어느 정도 희미하게나마 떠오르시면 그 떠오르신 걸 가지고 경험 정리를 해주시면 좀 더 이렇게 수월하게 방향성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경험 정리할 때는 그런 기출 질문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제출하셨던 자기소개서,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채용 공고에 있는 이제 담당 업무 내용, 채용 공고에 있는 담당 업무 내용들은 결국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시게 될 업무고 그 하시게 될 업무와 관련된 그런 여러분들의 경험들은 나중에 직무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또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 정리하는 방법은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이따가 경험 정리 양식은 단톡방에다가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오늘 수업 끝나시고 경험 정리 상황 노력 결과 이 3가지 포인트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너무 고생 많으셨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소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진행을 할 거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생기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 진행했던 그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서 그 링크를 단톡방이나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원님. 네, 그러면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